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생충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 얘기라며 웃고 넘기시지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봐왔습니다. 옛날보다 더 교묘해진 건 기생충이 아니라 사람들의 방심이었습니다. 의사인 제가 왜 이렇게까지 기생충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이는지 궁금하신가요? 그것은 병원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식탁까지 지켜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검사비와 약값으로 병원이 수익을 올리는 동안 정작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은 낡은 지식으로 치부되어 잊히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상윤입니다. 올해 86, 감염내과와 노인의학을 붙들고 55년을 진료실과 병동에서 보낸 의사입니다. 평생 열과 염증, 숨가쁨과 폭통을 보며 살았지만 그 시작이 한 끼였던 환자들을 가장 많이 기억합니다.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환자의 고통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정보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인생을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나누는 데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지식이 여러분의 평온한 저녁 식사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끓이면 다 죽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물이 끓는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의 속까지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겉이 노릇해도 속이 차갑거나 덜 익으면 기회는 기생충에게 넘어갑니다. 특히 날것이나 덜 익힌 생선과 오징어에서 문제가 되는 아니사키스는 먹는 순간 입안에서 간지럽거나 목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위벽에 파고들어 구토나 심한 복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를 보면 이 작은 벌레는 위벽을 뚫으려 시도하며 극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선회를 드실 때 소주 한 잔 곁들이면 소독이 된다고 믿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매콤한 고추장이나 톡 쏘는 겨자가 기생충을 녹여버릴 거라 생각하시나요? 참 많은 분이 술, 식초, 겨자면 괜찮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절임과 양념은 맛을 바꾸지 기생충을 확실히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건 감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생선을 날로 먹거나 절여 먹는 문화가 있는 나라들에서는 냉동 기준을 명확히 두고 그 기준을 충족한 원재료를 전제로 합니다. 미국 해양대기구 자료에는 기생충 사멸을 위한 냉동 방식으로 영하 35도 이하에서 18시간 또는 영하 20도 이하에서 7일 같은 공정이 제시됩니다. 유럽 식품안전기관에서도 비슷하게 영하 20도에서 24시간, 영하 35도에서 15시간 같은 조건을 언급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집 냉동고에 대충 얼렸다가 날로 먹으면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냉동고는 영하 20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가 출렁입니다. 냉동은 그냥 얼림이 아니라 조건을 맞춘 냉동이어야 합니다. 실행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에서 날생선으로 회나 절임을 만들려는 시도는 가급적 피하십시오. 라벨에 냉동 기준이 명확히 표기된 제품이 아니면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식당에서 회를 드실 때는 기생충 처리 냉동 기준을 지키는 곳인지 물어보는 게 무례가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는 질문입니다. 셋째, 끓이거나 삶는 음식은 물이 끓기 시작한 뒤 시간을 충분히 세십시오. 급하게 건져 올리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주의사항도 짚겠습니다. 나는 건강하니 괜찮다가 가장 위험한 자기암시입니다. 건강한 분도 단 한 번의 방심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 조금만 먹었으니 괜찮다는 생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기생충은 양이 아니라 기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영상은 자극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공포를 팔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은 기준과 검사라는 현실적인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기생충은 살아있는 벌레만 문제가 아니라 일부는 죽은 뒤에도 염증을 크게 만들 수 있어 단순히 사멸 여부보다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위벽을 파고드는 종류는 통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조리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은 불을 끄는 타이밍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 김이 나면 됐지는 세균에는 통할 때가 있어도 기생충에는 위험할 수 있어 시간을 재는 습관이 안전의 기준이 됩니다. 이제 식탁 위에 보이지 않는 불청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인지, 왜 시니어의 식탁에서 더 위험한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 정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생충 위험을 특정 음식 하나로 몰아가면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칩니다. 진짜는 네 부류입니다. 첫째, 날 것 또는 덜 익힌 해산물. 둘째, 민물개나 민물가재 같은 갑각류를 덜 익혀 먹는 습관. 셋째, 덜 익힌 고기. 넷째, 물가에서 자란 생식 재료나 야생 채집 식재료를 충분히 처리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민물개나 민물가재는 폐흡충 같은 폐에 기생하는 흡충의 감염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생거나 덜 익힌 게, 가재를 먹을 때 감염될 수 있고 드물게 중추신경계를 침범해 뇌수막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덜 익힌 고기의 대표 위험은 트리키넬라 같은 선충입니다. 돼지고기나 야생동물 고기는 중심 온도가 충분히 올라야 하고 안전한 온도에 대한 권고는 기관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속까지 충분히 익히라는 원칙은 같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돼지고기와 야생동물 고기를 중심 온도 섭씨 71도까지 익히라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날생선의 아니사키스는 신선함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선하다고 해서 기생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 팁을 생활용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횟수와 장소를 바꾸십시오. 몸이 예민해지는 노년기에는 불확실한 곳에서 자주 먹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민물게장, 민물새우절임 같은 민물절임 문화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절임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셋째, 고기는 거색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조리 시간을 일정하게 잡으십시오. 네 번째로 야생 채집 식재료나 물가 채소는 세척만으로 끝내지 말고 가열 조리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오메가3가 풍부하니 회가 건강식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건강식도 처리 과정이 틀리면 위험식이 됩니다. 둘째, 냉동이면 다 안전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조건을 맞춘 냉동이어야 합니다. 셋째, 위가 약한 분, 위산 억제제를 오래 드시는 분, 면역력이 떨어진 분은 같은 노출에도 더 쉽게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들처럼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가장 먼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같은 날 것이라도 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간이나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은 감염 자체보다 감염 후 회복이 느려지고 합병증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식당이 안전하냐를 물어보실 때는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회를 먹는다면 냉동 처리 기준을 지키는지와 원산지와 유통이 추적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 기준입니다.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어떻게 알아채고 해결해야 할지 실제 환자분의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정보입니다. 기생충 감염은 공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심할 때 확인하면 끝나는 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의심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흔히 나타나는 신호는 아주 평범합니다. 이유 없는 복통, 속이 자주 더부룩함,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 빈혈과 피로감, 그리고 특정 음식을 먹은 뒤 반복되는 위장 증상입니다.
특히 날생선이나 덜 익힌 해산물을 먹고 난 뒤 갑작스러운 심한 복통이나 구토가 생기면 아니사키스를 의심해야 합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변 검사, 혈액 검사, 필요하면 영상 검사나 내시경을 합니다. 아니사키스처럼 위에 붓는 경우는 내시경으로 직접 확인하고 제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애매하면 참지 말고 기록하고 검사로 끝내라입니다. 이제 환자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김도현님이라는 69 남성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고 본인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문제는 2달 동안의 변화였습니다. 밤마다 속이 뒤집히듯 아프고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고 밥은 먹는데 자꾸 살이 빠졌습니다. 김도현님은 처음엔 나이 들어 위가 약해졌나 보다 하고 죽과 약국 소화제를 번갈아 드셨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회와 해산물을 드신 뒤 통증이 칼로 긁는 듯해 응급실까지 가셨습니다. 그때도 단순 위염으로 듣고 돌아오셨지요. 진료실에서 저는 먼저 김도현님에게 음식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언제 아팠는지, 통증의 위치가 어디인지, 구토가 있었는지. 도현님은 멋쩍어 하며 내가 무슨 학생이냐고 웃었지만 그 일기 속에는 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생선에 반쯤 익힌 조개, 그리고 술자리 다음 날 반복되는 격통. 저는 내시경을 권했습니다. 김도현님은 겁이 났습니다. 혹시 암이면 어쩌나 그 공포가 얼굴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시경에서 보인 건 김도현님이 상상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위벽에 붙어 자극을 주는 기생충성 병변이 의심되는 소견이었고 필요한 조치를 하자 증상은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도현님은 진단을 듣고서야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픈 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모르고 버틴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김도현님은 회를 완전히 끄는 게 아니라 장소와 빈도를 바꾸고 조개를 충분히 익히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애매하면 검사로 끝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행 팁입니다. 첫째, 최근 한 달 안에 날 것이나 덜 익힌 고기, 해산물을 드신 뒤 증상이 반복되면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둘째, 병원에 갈 때는 먹은 음식, 시간, 증상 시작 시간을 메모로 가져가십시오. 셋째, 알레르기 약을 먹으면 잠깐 가라앉는 두드러기가 반복될 때도 원인을 더 넓게 보셔야 합니다. 기생충 증상은 생활 속 불편함으로 스며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놓치는 신호가 소화 불량이 오래간다, 피부가 자꾸 가렵다 같은 모호한 증상입니다. 검사에서 중요한 건 상황에 맞는 선택입니다. 급성 복통이면 내시경이 빠를 수 있고 체중 감소가 지속되면 혈액과 대변 검사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병원 문을 나서서 우리 가족의 안식처인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 숨겨진 의외의 위험 요소들과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핵심 정보입니다. 기생충 예방의 절반은 식당 선택이고 나머지 절반은 집 주방의 습관입니다. 집에서는 특히 교차오염이 흔합니다. 날생선을 만진 도마로 채소를 썰고 덜 익힌 고기를 뒤집던 젓가락으로 완성된 음식을 집어먹는 순간 위험은 커집니다. 그리고 냉동에 착각이 있습니다. 기생충을 죽이기 위한 냉동은 영하 35도 이하에서 18시간 또는 영하 20도 이하에서 7일 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즉, 집 냉동고에 하루 이틀 얼렸다고 안심할 근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제 가족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은 젊을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주말이면 항구로 가서 소라와 조개를 사오곤 했지요. 살아 움직여야 신선한 거야 라는 말이 동생의 자랑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가족 모임에서 동생이 가져온 조개를 술안주로 급히 쪄냈습니다. 김이 오르자마자 불을 끄고 반쯤 열린 조개를 꺼내 먹었습니다. 그날은 별일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틀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이유 없는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했고 몸이 으슬으슬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머리가 망치로 맞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고
목이 뻣뻣해 고개를 숙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가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큰 합병증 전 단계에서 원인을 추적해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의사 이전의 아들로서 아주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열은 느낌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 신선함은 안전의 증거가 아니라 조건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에게는 대충이 가장 잔인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 집 주방에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뒤 시간을 재고, 도마는 날거종과 익힌 용을 나누고, 젓가락은 조리용과 먹는 용을 구분하는 규칙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규칙이 가족을 지킵니다. 실행 팁입니다. 첫째, 날것을 만진 도마와 칼은 즉시 뜨거운 물과 세제로 씻고 구분해 사용하십시오. 둘째, 조개류나 소라처럼 끓이면 된다는 음식은 반드시 물이 끓기 시작한 뒤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셋째, 돼지고기나 야생고기는 속까지 충분히 익히는 원칙을 지키십시오. 넷째, 민물개나 가재는 생이나 덜 익힌 형태를 피하십시오. 폐흡충 감염은 중추신경계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무섭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맛을 위해 살짝만 이 가장 흔한 사고의 시작입니다. 둘째, 위장약이나 진통제로 증상을 덮으면 진짜 원인이 늦게 드러납니다. 셋째, 장보기 단계에서 라벨이 없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생식 재료, 너무 싸게 파는 절임류는 시니어에게 불리한 선택이 됩니다. 값이 아니라 추적 가능성이 안전을 결정합니다. 교차 오염은 손잡이나 싱크대 가장자리처럼 놓치기 쉬운 곳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기생충은 공포의 괴물이 아니라 기준과 습관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뜨거운 불을 믿기 전에 시간을 믿으십시오. 냉동을 믿기 전에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술과 식초의 느낌을 믿기 전에 조리와 검사의 근거를 가지십시오. 첫째, 날 것과 덜 익힌 해산물은 신선함과 별개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사키스는 위벽을 파고들어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민물개나 가재는 폐흡충 감염 경로가 될 수 있고 이는 중추신경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돼지고기와 야생고기는 속까지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넷째, 집 냉동고에 대충 얼리는 것으로는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온도의 조합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장면을 봐왔습니다. 버틴 시간이 길수록 회복은 더디고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검사로 끝내는 사람이 되라고 권합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해서 안심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기생충은 살아있는 벌레만 문제가 아니라 죽은 뒤에도 염증을 만들 수 있어 애초에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이 들면 후퇴가 아니라 더 신중해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의 식습관을 고집하기보다 변화된 내 몸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가족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주방과 식탁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키길 바랍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